요즘 서점에 가면 50을 화두로 한 책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띄는데요. 50에 읽는 논어, 50에 읽는 맹자, 50에 읽는 손자병법, 그 밖에도 50에 읽는 장자, 니체, 50이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50일까요? 아마도 이 50이라는 나이가 인생에서 한 번쯤 멈춰서서 지나온 길과 남은 길을 함께 바라보게 되는 시점이기 때문일 겁니다. 50에 읽는 논어. 저자 최종엽 작가는 삼성전자에서 20여 년 엔지니어와 인사 담당자로 조직의 안팎에서 사람과 부대끼며 일해온 사람입니다. 정작 자신이 흔들리던 50의 어느 날 다시 펼쳐든 책이 논어였고 그 시간 속에서 얻은 깨달음을 엮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출간 이후 20만 명이 넘는 독자가 이 책을 곁에 두었는데요. 서두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멈추지도 않는 삶. 책에서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50이라는 나이에 가장 먼저 필요한 질문은 전략도 정의도 아닌 바로 그 물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50에 읽는 논어, 최종엽. 책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1강. 공허한 50에게 공자가 하는 말. 50. 이제 방향을 고민해 봅니다. 숨막히게 달려온 경쟁의 시간. 속도를 줄이고 인생 후반의 목표를 생각해 봅니다. 50의 명예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면 인생이 꺾일 만큼 치명적인 것도 아닙니다. 60의 정년퇴직을 받아들인다는 게 허전하고 크고 작은 상실감을 가져올 수는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꺾을 만큼 강력하진 않습니다. 일과 연봉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미뤘다면 퇴직은 기회입니다.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찬스입니다. 건강하게 90까지 산다면 50, 60은 그렇게 고민할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일하면서 살아온 30년만큼이나 긴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일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자신이 만족하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손 놓고 인생의 마지막 날만 기다리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어느 노 교수의 회고처럼 큰 후회가 될지 모를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60대 초반에 자랑스럽게 은퇴했지만 90세가 되었을 때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지난 30년의 삶이 한없이 부끄럽고 후회스럽기 때문이었다. 60 이후의 인생을 마치 덤으로 살았던 희망 없는 시간이 30년이나 지속되었기 때문이다. 퇴직할 때 앞으로 30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정말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모두가 똑같은 곳에 도달할 수 없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함께 배울 수는 있지만 모두 도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는 없으며 함께 도로 나아갈 수는 있어도 모두 설 수는 없으며 함께 설 수는 있어도 모두 권도를 행할 수는 없다. 자한편 29장. 공부하는 단계, 시작하는 단계, 두각을 나타내는 단계, 최고가 되는 단계를 공자는 말했습니다. 학교라는 교육 시스템 속에서 함께 배웠다 해도 졸업 후 모두 같은 길을 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모두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혹여 여러 명이 두각을 나타낸다고 해도 모두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없는 것 역시 현실입니다. 모든 분야가 비슷합니다. 정치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모두 정치의 길을 가는 건 아니며 정치를 한다고 해서 모두 훌륭한 정치인으로 서지 못합니다.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고 해서 모두 대권을 잡지 못하든 말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의 인생도 헛되지 않았듯 그 어떤 경력도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졸업 후 전공과 다른 일을 시작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다 이직과 전직을 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전문가가 되지 못했다고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원하는 길로 들어서 원하는 걸 얻고 원하는 힘을 얻어 사는 것도 좋은 인생이지만 원하는 길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길을 찾고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했지만 가치 있는 걸 만들면서 힘을 얻지 못했지만 행복과 지혜를 얻었다면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세상의 삶이 모두 다르지만 우열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공자 시대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치에 몰려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가치를 만들고자 노력하느냐가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일관되게 걷는다. 공자께서 증삼에게 삼아 나의 돈은 하나로 관통되어 있다고 하자 증자가 네라고 답했다. 공자가 나가자 문인들이 물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증자가 말했다. 선생님의 돈은 충서일 뿐이다. 이인편 15장. 이른이 넘은 공자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깨어져 있다. 나는 일관된 길을 걸어왔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 그것을 단 두 글자로 요약한다면 바로 충과 서다. 공자는 자신의 인생을 관통하는 일관된 도를 충과 서로 요약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는 중심을 다하고 타인에게는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충은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할 때 한마음으로 집중하는 마음입니다. 서는 여심으로 상대와 내가 같이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충심과 성의를 다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타인에게는 배려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충외서의 마음입니다.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온유한 내강외유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에 조급하다는 건 그래도 희망입니다. 50에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정한다는 건 그것 이외에 대부분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일관성 없는 삶을 살았다는 건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술 마시고 싶으면 술 마실 시간을 내고 TV 볼 시간은 있어도 책 읽을 시간은 내지 않았습니다. 육아에, 가정생활에, 대체하기 어려운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 버거운 시간을 보내며 일관성 있는 인생을 생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50은 더 희망적입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50은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20의 미숙함, 30의 치열함, 40의 흔들림도 줄어든 50은 일관성 있는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나이입니다. 어떤 일을 50부터 70까지 20년 동안 계속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50부터 90까지 40년을 한다면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을 하기에 50은 정말 최고의 시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었다면 어떤 일이든 선택하여 시작하면 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하다면 지금의 경제 활동을 지속하면서 주말이나 여유 시간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하면 됩니다. 물론 주업 때문에 속도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혹은 40년 동안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초기에 조금 덜 집중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선택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70이 되었을 때 우리도 당당하게 5도 1, 2 관지를 외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세상의 흐름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지금까지 일관되게 걸어왔다고 말입니다. 꽃은 흔들리며 핀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노래한 시인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은 없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싹은 내 의지와 무관하게 트이지만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비에 젖고 바람에 흔들리면서도 많은 것을 이겨내야 가능한 것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40은 꽃을 피우기에 가장 적당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가장 왕성하게 노력하는 시기,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40대가 인생의 아름다운 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적으로 수입이 가장 많은 시기, 가정적으로도 활기가 가장 넘치는 시기, 직장에서도 승진하기 가장 좋은 시기,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기 좋은 시기로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불혹의 40대인 듯 합니다. 열매 맺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50대가 아닐까 합니다. 꽃이 핀다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건 아닙니다. 열매는 자라고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달콤한 열매도 다 기다리면서 익었나니. 여름과 겨울을 기다리면서 천년 향기를 만들었나니. 기다리지 않고 맺는 열매가 어디 있겠습니까? 50에 서서 그간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의 열매를 맛본 것일 수도 있지만 아직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면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때야말로 인문학의 힘이 필요합니다. 역사, 문학, 철학, 고전의 도움이 필요할 때입니다. 50은 인문학을 공부하기에 참으로 적당한 시기입니다. 타인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서입니다. 스스로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책을 읽는 50의 독서가 바로 인문학의 시작입니다. 옛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게 문학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와서 왜 살아가는 것인가? 그게 철학입니다. 누구에게나 적용해도 좋을 오래된 지혜가 담긴 이야기는 무엇인가? 그게 고전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 앞에서 싹은 트였으나 꽃을 피우지 못하는 수가 있고 꽃은 피웠으나 열매 맺지 못할 수도 있다며 공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2500년이 지났지만 공자는 지천 명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하고 있습니다. 꽃을 피웠으면 제발 열매까지 맺어 보자고 말입니다. 50. 행동해야 할 시간. 지난 50년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실제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삶의 원칙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었지만 정말 열정을 가지고 몰입했던 때가 얼마나 되었는지, 지식 기반의 사회를 살아가며 학교 학습이 끝난 다음에도 어떤 평생 학습을 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쌓았는지, 욕심과 품위의 갈등 속에서 어떤 교양을 유지하며 살아왔는지 성찰해보는 시간이 하프타임에 필요합니다. 지난 50년의 삶을 되돌아보며 삶의 균형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균형 있게 사는 삶이며 어떤 삶의 태도가 성숙한 삶의 모습인지를 알아야 인생 후반에 적용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표에 대한 의지는 언제까지 필요한지, 반복적으로 해야 할 일들은 어떤 것들인지, 삶의 품격을 높이는 방법에는 어떤 게 더 유효한지를 사려해보는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50은 마무리를 준비하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위한 용기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간절함도 필요하지만 50년이 더 기다리고 있다는 희망도 필요합니다. 꾸준함과 반복은 성공적인 인생을 만드는 가장 오래된 비밀입니다. 인생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희극과 비극을 가르는 건 분명한 목표입니다. 포기와 결심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한 개를 선택하는 건 99개를 포기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희망의 목표를 세우고 간절히 집중하여 인생 후반을 만들어 가야 할 때입니다. 50은 전략과 말이 아닌 전술과 행동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목표를 선택하는 기술을 통해 미래의 강점을 선택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구체적인 전술을 통해 실천해 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 논어 양화편 24장에는 타인에게 미움받는 7가지 유형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타인의 나쁜 점을 들춰내는 사람,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 윗사람을 비방하는 사람, 용감하지만 무례한 사람, 과감하지만 융통성이 없는 사람. 공자는 이런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 역시 자기의 편견을 내세우며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 불손한 짓을 가지고 용감하다고 여기는 사람, 혹독한 말로 남을 공격하면서 곧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마흔이 되도록 타인의 아픈 곳이나 헤집어 헐뜯는 사람, 상사나 윗사람들을 비방하며 자주 욕하는 사람, 자기의 입속에는 맹렬하게 대처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조차 차리지 못하는 사람, 과단성은 있지만 앞뒤가 꽉 막혀 융통성이 없는 사람, 남의 생각을 훔쳐 마치 평소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예의가 없고 겸손하지 않은 것을 용기로 생각하는 사람, 남의 비밀을 들춰내는 걸 정직함으로 아는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대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누가 이런 사람을 좋아할까요? 스스로에게 미움받지 않으려면 마흔에 챙겨야 할 진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도 큰 문제지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떤 게 스스로에게 미움받는 경우일까요? 나이 40이 넘도록 특별한 퍼스널 브랜드나 강점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했는데 갑자기 퇴직하라는 회사의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늘 바쁘다를 입에 달고 살지만 정작 인생의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40에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미움을 받는다면 타인에게 받는 미움보다 더 치명적인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40이 넘도록 짧지 않는 시간을 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강점을 만들지 못했던 이유를 시간이 부족해서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좋은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이 50이 다 가기 전에 60, 70, 80을 빛나게 할 일거리를 찾아야 합니다. 50이 다 가기 전에 퍼스널 브랜드를 장착해야 합니다. 50의 미움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공자께서 대사구라는 고관으로 삶을 누렸던 짧은 기간의 기록으로 공자의 까다롭지만 건강한 식습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공자가 비교적 장수를 누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철저한 식습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밥은 정제한 쌀로 지은 것을 즐겼으며 회는 가늘게 썰어 드셨고 쉰밥과 상한 생선, 부패한 고기는 먹지 않았습니다. 빛깔과 냄새가 좋지 않은 음식은 먹지 않았으며 잘못 조리되었거나 때 아닌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바르게 자르지 않은 음식은 멀리했으며 어울리는 장이 없으면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는 많이 먹었으나 밥의 기운을 이기지 않게 했으며 술은 정해진 양 없이 마셨으나 어지러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생각은 물리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적당하게 먹고 과식은 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을 땐 대화를 피했고 잠자리에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반드시 공경한 마음으로 고시래를 했습니다. 당시 73세까지 장수했던 공자의 식생활을 잠깐 엿보았습니다. 2500년 전에도 이렇게 까다롭게 식습관을 관리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50에 시작해야 하는 건강관리. 평균 수명은 늘어도 삶의 질은 크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멀어지며 정신적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 육체적 건강까지 악화되는 악순환의 소리가 시작되기 쉽습니다. 50이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가 하나 있다면 바로 건강입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꼭 챙겨야 할 과제가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을 돌보지 마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빨리 하려고만 하지 말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마라. 빨리 하려고 하면 달성하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다 보면 큰 일을 이루지 못한다. 쉼없이 달리면 먼저 도착할 줄 알았습니다. 조금만 더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다는 확신 속에 달리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도착하면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즐거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50이 되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인생은 쉼없이 달린다고 먼저 도착하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도착한다고 해서 더 많이 쉴 수 있고
더 많이 즐거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처럼 달렸으나 뚜렷한 목표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바다를 마음 편히 바라본 경험도, 새싹 같았던 아이들과 함께 그 흔한 풀밭을 한번 자유롭게 뛰어본 경험도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다 가능하리라던 그 확고한 신념 때문에 누구보다 아름다웠던 아내의 30대 시간이 아무런 추억도 남기지 못한 채 지워졌습니다. 아이들의 10대가 바람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족과 함께 해야 했던 젊은 날의 기억 속엔 별로 남은 게 없습니다. 출근, 퇴근, 출근, 퇴근하며 출퇴근을 반복했지만 그 출퇴근조차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가장 젊고 가장 아름다웠던, 그리고 가장 생생해야 했던 지난 20년의 시간이 어둠 속에 잠겨버렸습니다. 피치 못할 일로 1년에 한두 번 낼까 말까 하는 월차도 자유롭게 용납하지 못한 채 마음 졸이며 20년을 하루처럼 출근했던 이유는 시간과 돈의 자유를 하루라도 빨리 얻기 위한 치열함 때문이었습니다. 옹골차게 돈을 모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을 사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0이 되어 돌아보니 왔던 그 길에 의문이 듭니다. 그렇게 50이 되도록 돌아보지 않고 달렸지만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입니다. 돈을 따라 뛰었던 지난 20년이 도리어 인생의 귀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강 거인의 어깨에서 바라보는 법. 50에는 나에게서 찾아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군자는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남에게서 찾는다. 위령 공편 20장.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다면 누구 때문일까요? 지금의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그 또한 누구 때문일까요? 나이 50의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내가 아니라면 앞으로 만들어질 나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든다면 굳이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답해야 합니다. 과연 그 원인이 나였는지 아니면 타인이나 외부 조건에 있었는지 말입니다.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다면 타인에게서 원인을 찾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든 형제든 상사든 친구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때문이라는 핑계를 대고 싶다면 약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은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한다면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합니다. 일도 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만 하다가는 언젠가 일이 없어집니다. 주는 대로 받기만 하면 언젠가는 수입이 끊어집니다. 회사 다닐 때는 주어진 일만 하고 주는 월급만 받았습니다. 주어진 일과 고정된 월급을 받으면서도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일을 적게 하고 쉬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일이 조금만 많아져도 상사를 욕하고 동료들과 얼굴을 붉히곤 했습니다. 그런 생각과 직장 생활의 패턴이 20년이라는 기간을 거치면서 고착되었다는 것을 퇴직 후 사업할 때쯤 알게 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경영하면서 실감했습니다. 조금만 일이 어긋나도 내가 사장인데 그 정도는 직원들이 알아서 처리하거나 해결해야지 하면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열에 8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나 속으로나 직원들이 미워지기 시작했고 회사 매출은 점점 떨어져만 갔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직원이 아니라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움직이지 않으면 직원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직원들도 능력에 반도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풀려고 사방으로 뛰지 않으면 직원들은 단 한 발자국도 뛰지 않습니다. 원망과 핑계가 사람의 본성에 가까울 수는 있어도 삶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어떤 것에 핑계를 대는 건 쉬운 방법이 아닙니다. 쉬운 방법으로 인생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풀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팀원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팀장이 되든, 내가 누군가의 사장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사기업에서 근무하든, 공조직에서 근무하든, 임원으로 근무하든,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내가 만듭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내일의 나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핑계와 원망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다면 내일의 발전된 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50이 되어서도 핑계와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70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날까요? 어찌해야 할까 심사숙고하는 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말하지 않는 사람은 나도 이미 어찌할 수가 없다. 위령공편 15장. 논어에 등장하는 공자어록은 평범한 일상의 대화가 많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잘 보이기 위해 일부러 꾸민 말이 아닌 반복되는 삶에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여지하. 이 어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찌해야 할까를 늘 되뇌면서 국리에 국리를 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쉬운 일은 내려가는 것뿐입니다. 성공이나 발전이 아닌 실패나 몰락으로 가는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로 올라가는 길은 늘 어렵습니다. 등산도, 공부도, 사업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공자께서도 여지하 정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논어에 일관성 있게 등장하는 공자의 가르침 중 하나는 스스로 방법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알려주면 3개 정도는 스스로 터득하기를 바랐습니다. 직접 화법보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지하 정신은 학교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개인과 가정, 조직과 기업, 국사를 논하는 조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삶의 정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50에서 보는 인생 후반전도 그렇습니다. 멋진 미래와 후진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주어질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 궁리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 후반이 아무리 길다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세상엔 파도를 닮은 게 참 많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감정 곡선도 인생 곡선도 그렇습니다. 취업의 즐거움 뒤에는 퇴직의 아쉬움이 따르고 승진의 즐거움 뒤에는 책임과 스트레스가 따라옵니다. 여지와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신이 풀어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단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이 아니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힘이 들어도 내가 풀지 않으면 바로 주저앉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어떻게 하지 하는 여지하 정신입니다. 평범함을 지키는 삶. 50이 되면 뛰어남보다는 평범함이 행복에 더 가깝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억울하지 않고 억압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가난하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너무 많이 아프지 않고 너무 많이 슬프지 않고 너무 많이 억울하지 않고 너무 많이 억압받지 않고 너무 많이 비난받지 않고 너무 많이 가난하지 않게라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어려운 만큼이나 평범함을 지키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50이 되고 보면 소소했던 평범함이 큰 행복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비싸고 멋진 고급 승용차가 아니어도, 멋진 놀이동산이 아니어도, 아이들과 함께했던 추억들 하나하나가 행복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원칙을 지키는 삶, 평범함을 지키는 삶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한 삶일 수 있습니다. 50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비로소 스스로 정한 원칙을 지키고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합니다. 행복한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부자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 전원 생활을 하고 싶다면 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특별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지만 특별한 사람들은 도리어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행복을 꿈꿉니다. 인생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는 삶, 특히 스스로 정한 인생의 원칙을 묵묵히 지켜나가는 삶이 아름답고 행복할 것입니다. 소명을 알고 예를 알고 말을 안다는 것.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논어의 마지막 어구 세 문장에는 중요한 기준이 들어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 바르게 사는 삶, 함께하는 삶의 원칙입니다. 50에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삶의 기준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공자께서는 나이 50에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차렸다고 했습니다. 삼부지, 명과 예와 말. 부지명, 명을 알지 못하면 군자가 될 수 없다. 천명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의 소명을 알지 못하면 리더다운 리더로 서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히 정하거나 가야 할 목표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리더는커녕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부지래, 예를 알지 못하면 일어설 수 없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예를 지킨다는 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부지언,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다. 사람의 품격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말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말을 알지 못하면 사람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말을 오랫동안 한다 해도 뜻을 정확히 감지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을 얻는 건 그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얻는 것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듣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이 풍성해지는 세 가지 기준. 부지명. 인생의 목적은 누구에게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하고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나의 천명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없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없으면 목표의 필요성도 떨어집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으면 현실에 머무르게 됩니다. 뒤처지게 됩니다. 재미없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도 시간과 세월은 지나갑니다. 목적이 있으면 목표의 필요성은 높아집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으면 나태로부터 멀어집니다. 현실을 극복하게 됩니다. 앞서게 됩니다. 재미있는 인생이 될 공산이 커집니다. 부지래. 그를 인정하면 그도 나를 인정합니다. 그에게 예의를 보이면 그도 나에게 예의를 보입니다. 가는 행동이 바르면 오는 행동도 바릅니다. 그를 세우면 그가 나를 세웁니다. 그게 세상 인심입니다. 내가 제대로 서고 싶으면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대해야 합니다. 부지언. 그를 알고자 하면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의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려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으로 그의 말을 들으면 그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알면 세상을 얻고 한 사람을 잃으면 세상을 잃은 것과 같습니다. 단 하루를 살아도 사람답게 산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인편 8장. 살아있는 모든 것은 죽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을 뿐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아직도 미지의 세계입니다. 죽다 살아날 수는 있어도 죽음을 경험해 본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죽고 싶지 않을 뿐더러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이별의 두려움을 느끼고 어떤 이는 극도의 고통이 오지 않을까 무서워합니다. 어떤 이는 심판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하고 어떤 이는 이루지 못한 아쉬움에 떠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도를 들으면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50이 되어 희망해 봅니다. 타인을 향한 불평불만은 멈추고 나 혼자만이라도 제대로 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나는 뜨거운 사람이었을까? 나는 나에게 얼마나 뜨거운 사람이었을까? 자신할 수 없습니다. 남들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보다 더 열정을 가지고 뜨겁게 살았다고 하기엔 걸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도 열정적으로 살지 못했는데 바뀐다 해도 앞으로 얼마나 바뀔 수 있을까 염려가 들지만 그래도 희망해 봅니다. 10년 후에도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20년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은 명료해집니다. 단 한 번이라도 뜨겁게 살아보자고 지금 결정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뜨거운 기쁨을 줄 수 없다면 먼저 나 자신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보는 것입니다. 50, 60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이보다 더 멋진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일까요? 배우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가난한 할아버지 때문에,
남들 같은 조상을 두지 못했기에, 고향이 동쪽이라, 가방끈이 끊어져서, 태어나길 건강한 체질이 아니라서,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간단한 이유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에게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일에 열정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에게 뜨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뜨겁게 달구면 내 주변에서 차갑게 떨고 있던 모든 것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오늘 미지근하게 사는 삶은 백날을 살아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오늘 뜨겁게 살고 있다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해야 할 때,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는 것이 말은 쉬워도 실천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고, 잘 모르면서도 체면과 허세 때문에 아는 듯 행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결과가 본인 혼자에게 미친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거짓의 피해가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면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종종 사람이 죽고 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나이 50이 되어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한 가지 일에 매달려 수십 년을 살다 보면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식과 서먹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어떤 부모나 우리 아이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곧 제일 모르는 아이가 바로 자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질의 삶을 산다. 어떤 이는 기세등등하고 멋진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을 살았지만 인생 후반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멋진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볼품없고 힘든 인생 전반에 이어 인생 후반도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갑니다. 인생 전반을 어떻게 살았든 인생 후반은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책임지는 삶에서 벗어나 온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50지천명.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질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생의 핑계가 통용되지 않습니다. 목표와 계획을 스스로 세우지 않으면 누군가 세워준 목표나 계획에 따라 인생 후반을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자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인생 전반은 가족의 일원으로, 가족을 책임지는 책임자로,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살았다면 인생 후반에는 나를 더 성장시키는 나를 위한 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가족을 위하고 사회를 위하고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삶이고 행복한 삶이며 군자의 삶입니다. 꺾이지 않을 꿈과 흔들리지 않는 뜻. 100년 후 사람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야 할까요? 지난 시간도 소중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어떤 뜻을 품어야 할까요? 지금까지의 환경이나 여건보다 지금부터의 여건이나 환경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기준을 조금 다르게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에서 벗어나
내가 중심이 되는 성공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만큼이나 앞으로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인생 전반에는 자꾸 심중의 뜻이 흔들렸습니다. 작심삼일이 많았습니다. 심중의 뜻과 목표가 자꾸 바뀌었습니다. 남들 따라가기에도 바빴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 해봤지만 결과는 늘 처음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이제는 꺾이지 않을 꿈을 가져볼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뜻을 세워볼 때입니다. 50이지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뜻이 희미해서 가능성이 떨어질 수는 있어도 남은 시간이 부족하여 달성하지 못할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목표를 세워 진행해 봤는데 마음에 드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치 있는 뜻에 부합되는 목표를 세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나 필부에서 벗어나는 꿈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그런 인생을 살기보다 특별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분명한 뜻이 있다면 일상의 반복에서 오는 매너리즘을 벗어나 자기 브랜드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자기 브랜드야말로 필부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시 쓰고 노래하는 여유가 필요하다. 50에 생각해보니 똘똘한 집 한 채만이라도 남겨지기를 바라며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다한 지난 시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노래, 그림, 책, 여행. 그 어떤 작은 여유도 없이 집 한 채의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제대로 된 취미 생활도 하나 못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말하고 있는 자신이 미워집니다. 1년에 단 하루도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출근을 제외한 모든 개인적인 일이 어색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만드는 것도, 글을 쓰는 일도, 책을 읽는 일도, 머리를 기르고 싶었던 일도,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것도, 노래를 배우고 싶었던 것도 모두 저지되었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나다움이 무엇인지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나다운 삶이었는지, 나답지 않은 삶이었는지 헷갈립니다. 50 이후에도 내 삶인 듯 아닌 듯 그렇게 계속 가야만 하는 것인지, 조금 어색하겠지만 나의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지, 20살의 고민을 다시 하게 됩니다. 잘난이도 못난이도 모두 스승이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 언제부터인가 부자를 보면 신경질이 났습니다. 전후 좌우 따져볼 겨를도 없이 화가 났습니다. 젊은데 부자인 사람을 보면 더욱 짜증이 났습니다. 노력 없이 부자가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욕이 튀어나오기도 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잘 풀리는 걸 보면 질투와 시기심에 마음이 쓰리고 괴로울 때가 많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누락도 없이 승진하면서 특진의 기회까지 독차지한 동료에게 겉으로야 축하했지만 속은 얼마나 쓰렸겠습니까? 그런데 공자는 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그중 선한 자에게선 선함을 따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나를 고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나에게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잘난 사람에게선 잘남을 배우고 못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를 반면교사 삼아 나를 고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가까운 가족이나 동료, 상사, 선후배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것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독한 상사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 지독한 상사도 시간이 지나 보면 나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품고 배움에 임하면 쉽지 않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면 그 결과 역시 보나마나입니다. 배울 때는 일단 내 생각을 조금 접어둬야 합니다. 내 나이, 학력, 경력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는다면 아직 배움의 자세가 덜 됐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성인 학생을 가르치고 싶은 선생님도 없겠지만 가르침의 결과도 허망할 것입니다. 네 개의 인생 그릇. 그릇 기자를 자세히 보면 그릇처럼 생긴 네모가 4개나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4개 정도의 각기 다른 그릇을 만들라는 옛 현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입니다.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만들어야 합니다. 나라와 세상을 구하는 큰 인물이 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자기 자신부터 책임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자기 한 몸이라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첫 번째 그릇은 대략 30세 정도에 완성됩니다. 첫 번째 그릇이 잘 만들어지면 두 번째 그릇을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첫 번째 그릇이 삐끗하면 두 번째 그릇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의 두 번째 그릇은 자기를 넘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세 번째 그릇은 지역과 사회의 보탬이 되는 그릇이 되는 일입니다. 일이 봉사와 수입이 되는 품이 큰 그릇입니다. 택시기사에서 명품 택시기사로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네 번째 그릇은 국가와 인류의 행복과 안정에 큰 도움을 주는 최고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크고 빛나는 그릇을 만드는데 나이가 절대 변수는 아니지만 인생 후반 60에서 90까지 약 30여 년을 공들인다면 인생 전반에는 불가능했던 명작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명확하게 보고 분명하게 들으라. 군자는 9가지 생각을 해야 한다. 볼 때는 밝음을 생각하고 들을 때는 총명함을 생각하고 안색에는 온화함을 생각하고 용모에서는 공손함을 생각하고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고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의문이 생기면 질문을 생각하고 화가 날 때에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생각하고 이득을 볼 때에는 의를 생각해야 한다. 계시편 10장.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온화하고 편안한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30과 40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날카롭고 무거운 인상을 주는 50의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40대는 혼자서 일해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50대에는 사람들을 통해 성과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리더라면 안색을 부드럽고 온화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더 자주 찾아옵니다.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다면,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얼굴을 펴야 합니다. 얼굴을 펴야 인생이 펴집니다. 지천명에 더 필요한 얼굴 관리가 기술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공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리더의 행동 거지와 모습에는 공손함이 서려 있어야 합니다. 말할 때는 진실함을 생각하라. 50이라는 나이가 완장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상사라는 이유로
이것저것 대안도 없는 질문을 던져서는 안 됩니다. 일할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라. 부모를 모시는 일에는 공경의 마음이 제일입니다. 공경하는 마음이 빠진 부모 봉양은 반려견을 키우는 일이나 마찬가지라고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도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업과 일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직업으로 하는 일치고 세상에 하찮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비록 스스로 하찮은 일이라 여기는 그 일도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의문이 들 때는 질문을 생각하라. 궁금한 게 있으면 누구에게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어야 답이 나옵니다. 우리의 뇌도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준비하고 상대방에게 무엇인가 물어야 답을 해줍니다.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습니다. 화날 때는 더 큰 어려움을 생각하라. 화날 때는 한 템포 쉬어야 합니다. 분통 터지는 일이 났을 때 잠깐 멈추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좋은 기분에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가능한 일이지만 화났을 때 한 번 더 참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얻는 게 있을 때는 올바르고 정당해야 당당해집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얻는 것일지라도 의로운 일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뜻이니 대가 없이 얻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가 없이 남에게 귀중한 걸 받는다는 건 함정일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법. 그동안 살아온 궤적을 살펴보면 분명해집니다. 나의 삶이 참으로 독립적이고 창의적이라 해도 평균의 삶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봄바람에 살랑대는 연한 봄꽃을 보면서 떠나간 연인이 생각나고 보고 싶지만 이미 떠난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퇴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일할 수 있었는데 일찍 그만둔 걸 후회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지 못한 걸 더 아쉬워합니다.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보냈던 그 긴 시간의 흔적을 되돌아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누구나 대부분 인생의 황금기를 조직에서 보내기 때문입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 더 멋진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와 연민을 가집니다. 60이 되면 50을 되돌아보면서 분명 아쉬워하게 될 것입니다. 10년만 젊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텐데 10년 전에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이 후회와 아쉬움의 고리를 끊는 방법을 우리는 공자에게 배울 수 있습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못할 게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해법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평범한 방법이지요. 더 좋은 묘법이 있을 법도 한데 그게 간절함이니 속는 셈치고 믿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춰야 합니다. 핑계를 멈추고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바쁘다는 핑계로 50을 넘기면 60에는 무엇을 하든 후회할 것입니다. 그렇게 60을 넘기면 또다시 후회하는 70을 맞이해야 합니다. 밀려온 삶에서 밀어가는 삶으로. 내가 아닌 아들의 삶으로, 내가 아닌 부모의 삶으로, 내가 아닌 남편 혹은 아내의 삶으로, 내가 아닌 사원, 대리, 과장, 부장의 삶으로 살아온 삶이기에 내가 주인이 되는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고 핑계대고 있지만 이 고리를 자르고 싶은 욕구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 50이 넘어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밀려온 삶이 아닌
밀어가는 삶이 주도적인 삶입니다. 떠밀려 도착하는 곳보다는 가고 싶은 곳에 도착하는 게 주도적인 삶입니다. 가는 길에 얻어 타고 가는 드라이브보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직접 운전하여 가는 드라이브가 더 즐겁습니다. 50은 주도적인 인생으로 터닝하기에 좋은 때입니다. 50은 타인의 삶에서 내 삶으로의 노선 변경이 가능한 때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답답함이 있었다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끌려가든 끌어가든 인생의 종착역에 서면 각기 다른 평가가 기다리겠지만 밀려가고 끌려가는 삶보다는 내가 끌고 가는 삶이 더 매력적인 삶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매력적인 인생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가 바로 스스로 답답해하고 스스로 애쓰지 않으면 어떤 개발도 어렵다는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뜻을 세우지 않아서였습니다. 주입식 교육과 조직에 순응하는 체득된 습성으로 내 뜻을 세울 필요가 없어서였습니다. 학교도 군대도 회사도 그저 시키는 것만 잘해내면 되는 시간의 축적 때문이었습니다. 주체적인 삶의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목표를 두지 않아서였습니다. 간절한 목표가 있어야 답답함이 생깁니다. 간절한 꿈이 있어야 달성할 방법을 찾습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스스로 애쓰게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자기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50은 자기 개발하기에 적당한 나이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자기 개발을 시작하기에 최고의 시기입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를 볼 일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해도 욕먹지 않을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나 아닌 당신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당신 아닌 나를 위한 삶이어야 합니다. 꾸준하기 위한 포기가 차별을 만든다. 성숙한 도구, 꾸준함. 운명이 있다고 믿으면 운명은 있습니다. 운명이 없다고 믿으면 운명 같은 건 없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즐거울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지는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세상일 수 있습니다. 가지고 싶은 걸 갖고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세상을 모두가 살아간다면 설렘이 아니라 지루함이며 기대감의 희망이 아니라 나태함의 절망이 더 커갈 것입니다. 꾸준함을 이길 수 있는 건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50의 나이에 꾸준함의 힘에 의욕을 품을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백일하에 노출된 꾸준함의 노하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전술이 필요할 뿐입니다. 타인의 멋진 성과가 내 경험이 되기에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타인의 멋진 성과가 내 경험이 되기에는 꾸준하게 반복하는 것 이상은 없습니다. 하나를 꾸준하게 하려면 나머지는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결국 매일매일의 포기가 성공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제외한 모든 걸 시시때때로 포기하는 포기의 용기가 차별을 만드는 전술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가끔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내 일을 선택할 용기가 있었던가? 지금까지의 일들이 정말 내가 선택하고 내 의지대로 해온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신념으로 내가 살아가는 건 아닌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내가 조종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게 됩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 아닌데도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다면 지금이 바로 변화할 시기라는 것이며,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고 있었다면 행복한 인생을 확인하는 셈이 됩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용기. 노력으로 풀 수 있는 과제에 집중하는 용기가 50에 필요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덮어두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더 열중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많은 것을 다 갖기는 누구나 어렵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는 남겨두는 것도 전략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방해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만나 감정이 많이 상한다면 가능한 한 그 만남의 기회를 줄여야 합니다. 현재에 집중하려면 지금 집중하는 과제가 있어야 합니다. 집중은 용기입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나머지 99가지는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지금 집중하는 게 없으면 SNS에 집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귀찮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니 목표가 용기이며 목표가 집중입니다. 50에 취해야 할 단 하나, 간절함. 요즘 주변에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나도 열정을 불살라가며 미친 듯이 일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지만 그런 일이 없다는 게 문제야. 그들이 되는 이유는 거의 비슷합니다. 매달 받는 월급 때문에 열정을 불사르는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당장 필요한 수입을 위해, 진행하는 아르바이트 때문에, 혼자 살면 혼자 살기 때문에, 30이면 아직 3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이면 당장 풀어야 할 현실적인 숙제를 하기에도 급급해서 열정을 불사르는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50. 남들에게 그토록 강조했던 간절함을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가져야 할 때입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의 일에 간절함을 더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일에 간절함을 더할 수만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바가 없는 최상의 조건입니다. 간절함은 열정을 만드는 연료이기 때문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간절함과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 현재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을 모색해 봐야 합니다. 일에 의미를 더하는 건 시들어가는 꽃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습니다. 마음처럼 쉽지는 않지만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찾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직업이나 경력을 바꾼다는 게 큰 결심을 요하기는 하지만 50에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절차 탁마의 정신을 끌어낼 수 있는 간절한 일이라면 용기 내 도전해야 합니다. 한 번 더 열정을 불살라가며 미친 듯이 일하고 싶다면 현재의 일에 간절함을 더하던가 간절히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도전해야 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반복하는 습관에만 기적이 찾아온다. 지금 50의 내 모습은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요?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성상그냐, 습상원냐.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 원인은 습에 있습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면 그 원인 또한 습에 있습니다. 반복하여 익히고 반복을 통해 배우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복습하면 그 어떤 것도 능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 버릇과 습관으로 만드는 게 습입니다. 지나간 10년이야 어찌할 도리가 없지만 다가올 10년엔 희망이 있습니다. 40에는 불가능했을지라도 50에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40에는 일관성이 없었지만 50엔 다릅니다.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보다 하고 싶은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돈이 되는 일에 무게를 두기보다
오래 할 수 있는 일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50엔 희망이 있습니다. 지난 10년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가올 10년은 한 가지에만 집중하면 됩니다. 지나온 10년이 가능성의 시기였다면 다가올 10년은 확신의 시기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반복입니다. 생각을 바꾸기에 가장 적절한 나이. 50에도 뭔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물론 50이라는 숫자를 지금은 60 혹은 70으로 늘려 적용해야겠지만 지금의 50세대에게 주는 공자의 경고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50의 나이는 지난 삶을 되돌아보기에 아주 적당한 시기입니다. 미래를 계획해 보기에도 아주 적당한 때입니다. 혹여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혹여 지금까지의 삶의 원칙을 저버린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이 책을 읽으며 마음에 남는 문장들을 몇 개만 꺼내 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작은 이익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자루편에 나오는 이 말은 50이 되어서야 비로소 온전히 이해되는 문장입니다. 젊을 때는 몰랐습니다. 서두르는 게 곧 성실함인 줄 알았습니다. 나의 길은 하나로 꿰어져 있다. 오도 일이관지. 공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남긴 이 말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같은 방향으로 걸어온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저자는 이 한 문장에서 지천명의 50이 가야 할 방향을 찾아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하게 하고 먼 곳의 사람은 찾아오게 하라. 정치를 논한 말이지만 50의 인생론으로 읽어도 다르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제대로 살피는 것, 결국 그게 먼저라는 것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0에 하는 변화가 진짜 변화이고 50에 하는 선택이 진짜 선택이다. 20살의 다짐과 50의 다짐은 무게가 다릅니다. 잃을 것도 지킬 것도 많아진 나이의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몇 문장만 놓고 보아도 이 책이 왜 2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가 닿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이자 자식으로, 회사에서는 위와 아래의 사이에 끼어 어느 쪽에서도 온전히 자기 몫을 갖기 어려운 나이. 그게 50입니다. 빠르게 걷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50이 되고 나서야 몸으로 느낍니다. 그동안 얼마나 도착했는가로 나를 평가해 왔다면 이제는 어느 방향으로 걷고 있는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방향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50에게 노노가 건네는 가장 큰 위로이자 질문입니다. 남은 길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는 잠시 멈춰서서 나에게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이 물음 하나만 마음에 담아도 오늘 이 시간은 충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빨리 가는 삶이 아니라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삶. 50이라는 갈림길 위에서 공자는 이미 오래전에 서 있었고 이제 그 자리에 저와 당신이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